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7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19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14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은 무술년, 을축월, 병진일에 해당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병진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병화일간이 엄동설한인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한마디. 제가 항상 이 표현을 할 때 사주를 본다라고 안 하고 명식을 본다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명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약간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연, 월, 일시 전부 보는 것을 사주 본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주를 보는 것이죠. 사주. 그죠? 근데 떤 사람들은 이거 빼고 사주 본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주를 보는 게 아니죠. 그죠? 명확하게. 제가 지금 여기서도 오늘의 명식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직 사주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사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약간 맞지 않죠. 그래서 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사주라고 하는 말보다는 명식 이로 표현하는 것이 아마도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사주, 명식, 이 사람의 사주, 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냥 표현할 때 사주라고도 그냥 표현을 하고 명식으로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히 이 사주가 다 정해지지 않은 3주만 볼 때라고 할 때는 우리가 3주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명식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주가 다 정해졌다 하더라도 사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좀 전문술사나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주 팔자 보자 이런 것보다는 사주 명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사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주라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족이죠. 어저께 말했던 설명 안 해도 될 만한 것을 이게 또 친절하게 내지는 아주 필요 없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요 명리를 공부할 때는 요렇게 사주 명식으로 이제 명식으로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병화일간 축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보죠. 제가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원령을 가장 중시해서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배우셨거나 뭐 따르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은 이왕 초학자 입장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주 명식을 볼 때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를 때는 항상 딱 잘라서 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일간 보고 그 다음에 원령 보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일주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화라고 하는 거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양 중에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오양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은 병화가 최고다. 오양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양이 있을 거예요. 오양. 근데 그걸 보게 되면 간목, 그 다음에 병화, 무토, 그 다음에 경금,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오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고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병화라고 했습니다. 병화. 자, 그러면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자, 목화토금수를 오행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목화토금수를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가 양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가 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어디 속하나요?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도 속하지 않고요. 음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를 말하면 중성이라고 표현하죠. 중성과 같은 거예요. 왜?
옛날에 영화 중에 사방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방지. 사방지라는 영화가 뭐냐면, 뭐 이건 약간 좀 영화가 좀 그렇긴 한데, 몸체에서 여자의 생식기도 있고, 남자의 생식기도 있는 그런 사람을 사방지라고 해요. 이거 영화가 예전에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고, 검색해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죠. 음양 전부 다 갖춘 건가요? 아무튼 뭐 그래요. 이와 같은 것이 거의 중성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뭐 양에 속하지도 않고 음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화 금수가 어느 쪽이 왕해지느냐에 따라서 뭐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떠냐에 따라서 금으로 화할 수도 있고 수로 화할 수도 있고 화로 화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인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묘가 있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목으로 많이 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술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인옷을 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축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사유가 있게 되면 이거는 토라고 하더라도 금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근데 토라고 하는 것은 또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은 약해지게 되고요. 화가 왕해지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또 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금수에 어떤 속하지도 않고 음양에 속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목화금수가 어떻게 조화를 부리느냐에 따라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목화금수를 또 적절히 조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이 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병화를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중지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과 화를 양으로 놓고 보는데 이 안에서 목과 화는 어떤 게 더 양을 대표할까요? 목이 양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화가 더 즉 양을 대표하는 것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목보다는 화가 더 양을 대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화 중에서도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병화가 더 양을 대표할까요? 정화가 양을 대표할까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을 대표하는 것, 양중양은 병화가 되는 것이죠. 병화. 그럼 음중 음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당연히 금은 아니고 수가 되겠죠. 수가 음중의 음이들 대표를 할 것이고 수에는 양수인 임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음수인 개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양중양은 병화가 되는데 음중의 음은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됩니다. 이거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음중의 개수고요. 양중양은 병화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양중지존이라고 했어요. 양중지존이다. 양중에서 지존이에요. 그래서 병화 같으면은 웬만해 가지고 종격을 이루고 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중지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열을 발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빛을 세상 만방에 퍼뜨리고 모든 만물이 자기의 빛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모든 만물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빛이 가장 뜨겁고 가장 따뜻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을 좀 더 맑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수보양광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병화가 수보양광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로서 양의 빛, 병화의 빛을 보좌한다라고 하는 뜻이 수보양광인데 그래서 수보양광할 때는 이 수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에는 양의 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음의 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을 수보양광하는 데는 똑같은 수에 해당이 되지만 임수로서는 수보양광을 할 수가 없고요. 개수로서는 그다음에 임수로서는 수보양광 할 수 있는 공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같은 수를 본다 하더라도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병화가 개수를 보면 오히려 개수는 병화의 빛을 회강시켜요.
회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병화가 자신의 빛을 세상망방 이렇게 막 이렇게 퍼뜨려야 되는데 자신의 빛을 가리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겠죠. 올해 병화일간들이 무술년이었잖아요. 그죠? 아직 입춘이 지나기 전이니까 무술년인데 토가 좀 많았던 사람들은 병화일간들이 되게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회강을 많이 당했거든요. 이 병화일간이 회강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원래 맑게 밝게 비춰야 되는데 눈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러면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일을 제대로 못 할 겁니다. 멀리 봐야 되는데 멀리 못 보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약간 올바른 판단 내리기도 힘들고요.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병화 일간들이 약한데 무토가 있어서 이 회기무광되는 것이 병이 됐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좀 생각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되게 좀 많았을 거예요. 특히 전반기 병진, 정사, 무호, 김이월, 화토가 가중되는 해였죠. 물론 신금 개수도 올해 좀 안 좋았다라고 많이 보였는데 병화도 요 회기무광 차원에서 보면 병화 일간들도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단 사주 원국에 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목이 있게 되면 무토가 오더라도 목이 목국토에서 파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 크게 해가 없었는데 회기무광되는 것이 구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올해 많이 힘들었으리라 이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병화일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수를 봐서 특히 임수를 봐서 수보양강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병화일간이 또 싫어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임수 봐서 수보양강 하는 걸 좋은데 그러면 무엇을 싫어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강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 회강되게 되면 솔직히 애기들 눈 가리면 어떻게 돼요? 답답해서 막 찡찡대고 울죠. 그와 같은 거예요. 병화가 회강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벌건대나 먹구름 잔뜩 끼워서 병화일간이 아예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되는데 이 회광을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개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완전 짙은 먹구름으로 놓고 볼 수 있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또 뭐 먹구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하얀 뭉게구름 같은 것이 있어도 그 다음에 병화의 빛을 가릴 수가 있겠죠. 자, 개수라고 하는 거. 선생님, 개수가 정관인데 회계무광 하나요? 네, 정관. 육친론상 개수 정관이라 무지 좋은 걸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병화가 개수를 보면은 뭐가 같냐면 운무와 같아요. 운무라고 하는 건 구름도 해당이 되지만 안개 같은 거 있죠. 아침, 가을 같은 때는 어떻게 돼요? 물의 온도와 기온의 차가 있기 때문에 안개가 잔뜩 끼잖아요. 안개가 껴도 햇빛을 가리는 것은 똑같죠. 물론 그 운무가 거치게 되면 다시 이제 태양을 볼 수 있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도 병화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토기토에 비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토가 아니고 수이기 때문에 여름 같은데 4, 5, 미월 같은데 염려할 때는 조후의 용도는 있어요. 조후. 기온을 시원하게 낮추는 용도는 있기 때문에 병화가 무토 기토 보는 거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개수 보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이거 무지개 있죠. 무지개 우리가 병화가 개수를 보면 무지개와 같아요. 물론 이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자일주 있죠. 병자일주 이거는 뭐예요? 무지개와 같죠. 병자일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낭만적이고 상대방 여자나 남자를 만날 때 미남 미녀를 많이 만나요. 인기도 많고 그 다음에 병자일주 정관이죠. 지하가 아니라 지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좀 반듯하고 꼼꼼하고 약간 교과서적인 그런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건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는 항상 요 사주를 보는 방식을
공부하는 것이 요 일진사주 명리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명리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데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 무토, 기토, 개수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요 무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을 한번 보죠. 병화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하셨겠죠? 어떠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걸 먼저 알고 나서 다음엔 원령을 보고 원령을 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을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순서 이렇게 됩니다. 자, 축월. 지금 병화가 태어난 월은 축월이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 뭐 기본적으로 엄동설 아닙니다. 물론 여기다가 축월은 토왕절이죠. 지금 같으면은 이제 12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월이에요.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죠. 지금 이제 하반월 정도 돼서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뭐 원령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팍팍팍 튀어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을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일간을 보자마자 촥 나와야 되고 원령을 봤을 때 원령에 대한 특성이 딱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로서 중화 배합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어 있으면은 사주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축월이라고 하는 건 토왕절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자, 병화가 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포태법으로는 양지에 해당이 돼요. 양지라고 이런 양지가 젊음의 양지도 아니고 이런 양지가 아니라 이런 거죠. 포태법, 포태양생, 육대관흥, 세병사묘 이거를 말하죠. 그래서 절대지는 지났지만 양지라 하더라도 아직 병화라고 하는 것은 좀 약합니다. 그 다음에 뭐 축월은 이양이 징기한다 그랬죠. 이양이 징기한 때라 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뭐 어느 정도 기운적인 차원에서 힘은 있다 하더라도 축월로 이렇게 놓고 보면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화의 기운을 화생토에서 기운을 설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지이기 때문에 약한데 토라고 하는 것은 원령을 득했죠. 그죠? 그래서 이 축월의 토라고 하는 토는 어떻게 돼요? 왕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토는 왕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토 진상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진상관격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상관이죠. 이것은 뭐냐면 화토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다 이렇게 되면 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설기태과가 됩니다. 일간은 약하고 식신상관 내가 발산하는 것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설기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먹는 것은 이것은 인성이죠. 인성. 그 다음에 배설하는 것은 내용이 좀 지금 시간이 좀 있으면 저녁인데 나 큰일 났습니다. 배설은 이것은 식신상관에 해당이 되죠. 근데 먹는 것만 많이 인풋 먹는 것만 많이 먹고 배설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사람이 죽을 지경이죠. 이거 뭐 병원 가서 관장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먹는 것은 많이 먹는데 배설이 안 되면 이것이 변비죠. 쉬운 말로. 변비가 심한 거잖아요. 반대로 설사를 겁나게 많이 하는데 먹는 건 못 먹어요. 이건 어떻게 돼요? 설사로 고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배설을 안 한다? 이거 어떻게 돼? 몸이 뚱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먹는 것은 별로 없는데 설사만 비질비질한다? 이거 어떻게 돼요? 사람이 홀쭉홀쭉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주를 봐도 식상은 적은데 먹는 것, 인성이 왕한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물론 먹기도 많이 먹어서 몸도 비대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성만 많고 식상이 없다.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남한테 주는 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이. 인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챙겨주고 나를 어머니처럼 보살펴주는 게 많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나한테 뭐 해주지 않을까? 누가 나한테 먹을 거를 주지 않을까? 내가 뭐 할 때 누가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은 식상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에 대한 배려심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한 말로 모왕자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항 자세, 그죠? 이 모항 자세 한 사람들이 되게 좀 욕심들이 많아요. 베풀 줄 모르고요. 근데 설기태과는 어떻게 돼요? 인성이 없어요. 그 식신상관만 망하니까 이거는 내가 발산하는 게 아니라 내 기운을 식상들이 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을 어렵게 벌 인성이 없으니까 뭐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어렵게 진짜 힘들게 뭐 적금 부어서 딱 해놨는데 식상이 많은 사람들 어떠냐면 자기가 버는 돈 자기가 못 써요. 왜냐면 놈들이 자꾸 뺏어가는 거야. 자, 내가 먹어서 건강하게 내가 변을 보는 것은 먹은 만큼 내가 배설하는 거니까 몸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먹은 것이 없이 먹은 것은 이만큼밖에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배설한 게 많은 거죠. 내가 번 것은 100을 벌었는데 나가는 것은 1000이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뺏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설기태과가 되는 사람들이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요. 자꾸 내 걸 뺏기게 되니까 혹시나 누군가가 내 걸 또 뺏어가지 않을까 막 이러니까 자꾸 세상을 움츠려들게 자기 스스로 이제 움츠려들게 되죠. 근데 식상이 많으니까 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뭐 휘황찬란하게 잘 하는데 그 말과 일관이 약하게 되면 언행일치가 좀 안 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식상이 있는 사람들 말은 잘하는데 언행일치가 또 안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오늘 일진 태어난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설기태과를 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지 오늘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병화일간은 약하고 토는 상관은 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토 진상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설기태과한 명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으로 생조하거나 또는 비견이나 겁재로 방신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 축토를 보면 축토는 뭐라 그랬어요? 토왕절이라고 했어요. 토왕절. 여기에 토왕절이라고 해놨죠. 자, 그러면은 회귀무광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령에 있는 토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타 간지로 토가 다시 왕해지면 이거는 설기가 더 극심해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간의 기운은 더 뺏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안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한번 보죠. 오늘의 명식 일진에 뭐가 들어있죠? 자, 진토가 들어있습니다. 어마나 추월의 토가 왕하다고 했는데 진토까지 왔으면 더 왕해지겠죠. 그 다음에 연주를 보면 어떻게 돼요? 무술토, 무술년이잖아요. 아직 그죠? 아, 이건 좀 대단한 거죠. 일간이 뿌리 둘 때가 술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뿌리를 진짜 손가락에 있는 손톱만큼도 뿌리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원령을 득한 것이 투출도 돼 있고 지지로 벌써 세 글자가 있으면 이건 벌써 70% 넘어간 거예요. 70% 이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설기태과함이 너무 극심한 거죠. 극심. 그죠? 매우 극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비견이나 겁재가 반드시 필요한 명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악격이 될 수 있어요. 종악격이라고 하는 것, 식신상관으로 종한 것을 종악격이라고 하고, 종악격이라는 것은 일간을 버리고 한 데서 기명, 종악격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월간에는 을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을목 가지고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을목 가지고 이걸 다 감당 못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다 목절이 되겠죠. 토다 목절이 아니죠. 이거 제가 지금 잘못 쓴 거죠. 토다 목절을 이게 자 토다 목절이라고 합니다. 목이 토를 극하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목이 부러집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사자와 하이에나를 설명을 드렸죠. 사자가 하이에나를 이깁니다. 1대1로 1대2까지 1대3까지 괜찮아요. 근데 하이에나가 10마리 이상 되면 사자가 쪽을 못 씁니다. 이때는. 그죠? 아무리 태권도 유단자다 하더라도 100명하고 싸우기 힘듭니다. 웬만해가지고는. 이게 토달 목절 되는 거고요. 목이 토를 극하나 그죠? 토가 넘어가면 토다 목절인 거고요. 토는 수를 극하지만 수가 넘어가면 수다 토붕 되는 거고 이런 것은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좀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한 상태가 되죠. 해서 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사주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와 같으면은 어떤 생시가 오더라도 이 왕토를 어떻게 중화를 시킬지는 좀 약간 미지수 내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생시를 이제 보게 되면 맨 먼저 이제 가장 우두머리인 자신을 한번 봐야겠죠. 자, 야자시, 명자시, 조자시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 명리를 저한테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야자시, 명자시, 조자시 이런 학설은 일단은 내가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배제를 해놓고 원래 시두법에 나오는 시로만 이걸로만 적용을 해서 보시는 것이 명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무자시를 먼저 볼게요. 무자시를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요 진토와 요 자수는 자진 합수하겠죠. 자진 수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되는데 수국이 되는데 글자 하나가 빠지면 이거는 준삼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준삼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뭐 진술축이 돼서 얘가 합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자진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토가 너무 왕하죠. 토가 넘어가고 또 토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얘가 없고 얘가 뭐 다른 글자였거나 얘가 없어 다 토로만 이루어지면 이건 기면 종합격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수가 있는 상태에 그 다음에 목도 있는 상태에서는 종합격이 되기가 힘듭니다. 특히 양간인 병화, 이 양간인 병화는 어지간해서는 종격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설기태가로 그냥 인명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간 대운에서 일간을 부신해주는 운으로 가야 돼요. 목화운으로 가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면 좋겠죠. 근데 남자로 태어난 경우 대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자로 태어난 경우 대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보면 공부하신 분들은 대략 어떤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감으로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무자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를 볼까요? 자, 다음으로 뭐 기축시를 한번 보죠. 기축시가 되면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뭐 다 을목 하나 빼고는 다 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종합격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종합격.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을목이 있으면 종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파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술에 통근을 하거든요. 그죠? 그냥 생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통근을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중지존이라고. 그래서 털끝만치라도 내가 의지할 곳이 있으면 양간은 대체로 종하지 않고요. 양중지존인 병화는 더더군다나 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종합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격으로서 그냥 설기태가한 명으로 그냥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운에서 부조를 해줘야 돼요. 운에서. 근데 수운을 초반부터 만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빨간색으로 나가지고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까만색으로 해놓으면은 이것도 제가 보니까 좀 깊은 어떤 한숨이 좀 나오긴 한데 자, 진진, 축, 술, 무 다 토예요. 이렇게 되면 거의 한 80%, 90%다 토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이거는 7살에 해당이 됩니다. 7살. 근데 자, 이런 경우가 어떠냐면 병화가 토가 너무 많아서 설기태과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다가 더하기를 해야죠. 자, 얘가
얘를 극하고 있어요. 자, 임수가 토가 많으니까 이건 뭐 임수 아무 세력이 없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 원령이 뭡니까? 북방수가 왕한, 아무리 지금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북방수의 진진에 임수가 다 통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토가 많다 하더라도 얘도 어느 정도 뿌리가 있으니까 세력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능히 이 임수가 병화를 파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설기태가에다가 병화가 약한데 칠살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 살중신경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짬뽕해서 믹스해 놓으면 뭐가 되냐면 극설교집이 됩니다.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것, 설기태가와 살중신경함을 두 개를 더해 놓으면 극설교집이 되는 거예요. 얘도 안 좋고 얘도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두 개를 합해 놓은 게 극설교집입니다. 극설교집은 다른 말로 극설교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사주는 병활관이 뿌리 들 곳이 없는데 종도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차라리 종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뭐 종합격 하게 되면 뭐 설단생금에서 뭐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명강사라든가 교수도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종도 안 돼요. 그러면 극설교집으로서 이제 지내야 되는데, 그래도 대운이 좋으면 좋겠죠. 그래, 대운 울로에서라도 일간을 부신해 주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대운에서라도 부신이 안 된다고 하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서 임진시 그와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여기서 괜찮다고 하는 생신은 요 정도 되겠죠. 만약 종악격이 내격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악격이 됐을 때는 뭐 그건 별격이니까 변론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병화가 설기가 왕하더라도 여기에 뿌리를 둔다 했어요. 자, 설기태가 나 이렇게 일간 약할 때 비겁으로 하는 방신, 그죠?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성으로 하는 뭐라죠? 생조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이거는 겁재지만 병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얘는 양인에 해당이 돼요. 양인. 원래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을 탈취해가는 아주 나쁜 신을 말하는 것이 양인이에요. 쉬운 말로 그건 겁재거든요. 근데 일간이 약했을 때는 비록 저것이 겁재고 양인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방신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방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게 되죠. 인성은 토를 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병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식상을 능히 제할 공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간을 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도 양인과 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운로가 울로가 부조를 해주게 되면 그래도 발복할 수 있는 무자시라든가 기축시라든가 임진시 이런 경우보다는 그래도 내가 사주 원국 내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겁재와 양인인 겁재와 인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까요? 자, 양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양인이라고 하는 것, 양인이라고 하는데, 양인, 자, 이걸 다 지우고 여기를 좀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자, 일단은 병화만 놓고 보죠. 병화가 5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요 5를 보게 되면. 근데 그냥 5 자체가 양인인 것이 아니라 5 중에 있는 지장간 있죠. 5 안에는 이 5화 안에는 지장간이 병기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그죠? 얘가 양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일간이 여기다 써놓을게요. 그냥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있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도 5를 보게 되면 똑같이 양인이지만 이 무토가 양인이 되는 것은 이 기토가 양인이 되는 거예요. 기토가 이건
똑같은 오를 본다 하더라도 다르겠죠. 그래서 양인 가살이 되려고 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하고 양인 가살이 돼야 되니까 병화는 임수를 봐야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 무토는 요 기토가 양인인 것이죠. 요 양인 가살이 되려고 하면 간목이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됩니다. 이거 달라요. 똑같은 병화가 오를 봐도 양인이고 무토가 오를 봐도 양인인데, 병화는 정화가 양인이기 때문에 병화는 정화를 봐야 양인이기 때문에 칠살은 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하고 임수하고 서로 양인과 칠살이 합해서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양인이기 때문에 무토의 칠살인 간목을 봐야 갑기가 서로 합하려고 하는 그런 응집력이 생겨서 양인 가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났는데 여기에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오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에 투출한 것이 되죠. 이것을 양인이 투출했다 표현을 해요. 이런 경우는 그냥 겁재가 아니라 이건 양인인 거예요. 이거는 양인이 지지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천간에도 하나 있으니까 양인이 두 개가 됩니다. 만약에 무토 입장에서는 기토가 또 양인이 되겠죠. 기호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만 설명을 위해서 무토 일간이 오를 보면 양인인데 기토가 천간에 있게 되면 무토 입장에서는 오중의 기토도 양인인 것이고 천간에 있는 기토도 양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겁재로 논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양인이 분명히 있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지지로 5가 없어요. 지지로 5가 없고 다 뭐 인, 사, 축,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을 때 천간에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 기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양인이 아니고 이때는 그냥 겁재예요. 이때 무토일간이 기토가 있다고 해서 간목이 있게 되면 양인 가살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예를 지우고 이렇게 보면 지지에 오화가 하나도 없는데 정화를 보게 되면 이것도 양인이 아니라 그냥 겁재일 뿐이에요. 겁재. 이거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간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양인 가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이것은 일간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시 오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양인이 됩니다. 이거는 원령은 아니더라도 일지에 있는 양인이 투출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것도 양인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화가 전혀 없이 예를 들어서 인이 있어서 일간이 양화다 여기 뭐 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도 얘는 양인이 아니에요. 겁재일 뿐이죠. 이런 경우는 일간이 왕해지죠. 인에도 통근을 하고 사에도 통근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병화일간은 왕하면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뭐 임신 이렇게 돼 있으면 수도 칠살인 수도 사신합하게 되면 칠살도 왕해지고 일간도 왕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신왕 살고 유재가 되는 겁니다. 유재라기보다는 유재는 아니더라도 원래 4월에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도와주는 격이 되니까 제자 약살이 되겠죠. 그죠? 신앙설고 유재로 봐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제자 약살로 보는 게 더 맞겠네요. 그죠? 병화일간도 왕하고 임수가 칠살 임수가 투출해서 수보양강 하는데 임수는 4월에 태어나면 약하잖아요. 그래서 원령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이 있게 되면 이 신금이 임수를 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자 약살로서 만약 사주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사주 국세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다음 얘가 양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양인까지 제가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해서 나머지 생시들께 한번 더 추론해 보시고요. 오늘 명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 이 병진 일 전에는 병오일이었어요. 그죠? 병오일. 병오일이라면 일지 자체에 양인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진된다 하더라도 이 임수의 용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모가 아니라 임진인 경우에는 벌써 토가 세력을 완전히 구축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임진 진토가 다시 오게 되면 병오
일이었을 때는 임수와 용도가 있게 되는데 진의 임진이면은 이거는 병화가 뿌리둘 곳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극설교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병5였고 이게 임진이었다면 이때는 이 진의 용도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운만 좀 부주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괜찮아. 이거는 양인에 해당이 되죠. 그죠?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오늘 같은 경우 이 병진이었을 때는 벌써 이 토가 벌써 이건 80% 정도 확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주 설기태가가 너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시주에서 저걸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갑오시가 된다 하더라도 중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겠죠. 대운에서 부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썩좀 이 병활관이 회귀무광되는 것을 100% 제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편고한 사주였어요. 편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생시들도 한번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가 좀 길어졌나 싶기도 한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